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결혼 상대는 아니다. 10번째. 남자 사주에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좀 빠진 거, 그건 오늘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인데, 자, 이 남자 사주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치명적인 거라 하면은 그 결혼했을 때 그 아내한테, 그죠? 배우자한테 그 사랑한다는 거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은 그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묵은 수행하러 집에 어떤 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어떻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그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식신상관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안 넣는다는 거야. 그게 남녀 사이에서는 더 사랑한다는 표현에 고맙다, 사랑한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 동물도 아니고. 근데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벙어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표현력이 그만큼 약하니까 상대편한테는 이게 과연 내가 여기에 결혼해서 이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어떻게 돼?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식신상관하고 이제 재성. 여기서 재성은 여자죠. 그러니까 식신상관하고 이 재성이 없으면 남자 사주에서요, 여자가 그냥 뭐 설령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불만 요소 중에 하나죠. 여자들한테. 왜냐하면 여자들한테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큰 게 없잖아.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사랑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파출부도 아니고,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삶이 너무, 어찌 보면은,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감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교류가 언어를 통해서 내가 서로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살만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한다, 뭐 고맙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엔 이제 그게 안 그래. 왜냐면 워낙 나를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상대편으로부터 어떤 배려받는 어떤 그런 거, 수용성 이런 게 워낙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다른 걸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 어찌 보면은 남자들이 사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마나님한테 말해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보고 자란 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참 어색해. 그래서 나중에 싸워. 그거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느낌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모든 게 어색해. 사랑한다, 고맙다, 뭐, 미안해.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그리고 또 지금,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 남자 사주인데요. 사주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주야. 자존심이 강하고. 또 이런 사람 더군다나 더 하지 뭐, 이렇게 되면. 배려심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하고, 괴각이 있고, 백호 있고, 양인이 있고, 간여지덕이 있고, 이게 또 강기질이야. 사주가, 신강한 사주에서 강기질이면요, 고집불통.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제 밖에 생활, 친구, 동료, 동업자, 뭐, 그런 레벨하고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항상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은 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인성이 있어야지 뿌리가 있는 건데, 그냥 비경업자가 강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항상 자신감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되면. 항상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허물없이 잘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나름대로 잘 하는 중인데 가정생활에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자, 배우자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정, 식신상관이 없고 그 결과인 재성, 즉 본인을 나타내는, 여자를 나타낼 수 있는 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사랑의 화살을 이렇게 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시위를 떠나, 이 화살이 관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 관역이 없는 거야. 재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또 문제는 뭐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진실로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사주에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어떤 육친이라든가 어떤 오행이 있을 때 그 해당되는, 그 육친에 해당되는 오행이 없으면 그 작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상관하고 재성이 없다는 거는요, 내가 그런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돼? 그거와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자, 이 집에서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항상 이걸 들고 나와서 싸우게 되는 거야. 응? 항상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게 바로 이거야. 내가 표현을 안 하는 거니까. 그 사주라면 이거 보시면요. 무진생. 자, 여기 무진년 35이에요. 무진년, 갑인월, 무오일, 기미시에 태어났는데, 자, 이 사주의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 여기가, 자, 주인공이 무토죠. 요 앞에가 요게 인성이에요. 인성. 요게 비경겁재, 이게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이렇게 되는데, 식신상관하고 재성이 없죠. 자, 요 상태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댓글에 보면은 이게 여기 쭉 써놓은 걸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냐면, 이 상태가, 이 고정된 이 상태가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주를 분석할 때 도움되라고 써놓은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연체 여기, 630, 그 다음에 270. 이거는 인성하고 비경겁재를 플러스 한 게 630점. 식신, 재성, 관성을 플러스 한 게 270점.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주인공이니까 내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신강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신강한데, 여기 보면은, 수에 보면 20점이라고 써놨죠. 지장간 속에 개수가 있는데, 여기 이 개수가 점수로 한 사람이면 한 2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운을 점수로 이렇게 환산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기운의 크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630점이라는 건 900점 만점이거든요. 요걸 플러스하면 900점이 나오죠. 자, 900점 만점에 630점이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기운이에요. 이렇게 강하면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추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를 밖에서 내세울 수 있는 뭐 자존감, 자존심, 그 다음에 고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신강한 사주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참 화해는 잘 안 돼. 화합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떤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특히 여자들한테 그런 건 잘 안 된다고 봐야 돼. 무자비하다고라는 표현 있죠. 뭐 할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일할 때 보면 또 확실해.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원하지 않죠. 다정다감한 걸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자, 이런 이 상태에서 이 사주는 지금 여기 보면 금하고 수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8글자 중에서 이 기운을 보면요. 이것도 한여름이죠. 삼복더위. 이게 또 여름 기운이잖아. 그죠? 자, 요것도 봄 기운이죠. 요것도 이 톤은 어떻게 돼?
이것도 이거 봄 기운.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봄, 여름 기운만 있는 거예요. 이 토는 자연스럽게 무토다 보니까 이게 열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특징을 보면 금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수. 남자한테 금수가 없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약점이죠. 왜냐면 남자가 양인데 양이 이렇게 많잖아요. 다 기운이. 이거 하나만 좀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양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양으로만.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당히 음도 있어야지 이게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사주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습토 하나 있고, 이게 습을 가지고 있는 오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습토, 진토죠. 그러니까 이 남자 사주에서는 양 기운이 많고, 남자는 이제 조한 편이니까 습 기운이 좀 한 2개 정도 더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다고 해서 조금 습이 약한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열토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요, 이 습 기운이 금방 증발이 돼버려요. 열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인목 안에는요, 무병갑이라는 이제 숨어 있는 기운인데, 이 인목의 특징은 물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인목은 다 그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 반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수기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신금이 있을 때, 자, 지지에 신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습한, 그러니까 냉하면서 습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화기를 어떻게 돼? 흡수한다는 거야, 신금. 그러니까 인목하고 반대 개념이죠. 인신충이니까 요거는 실제로 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수를 흡수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인신충인데 요 신금이 있을 때는 습한 금이기 때문에 냉하지만 습하기 때문에 화기를 쫙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것처럼 요거는 어떻게 양이기 때문에 극양이야, 극양. 그래서 수기운을 사정없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주에서는 이 수가 들어오더라도 이 인목이 있으면요, 이쪽으로 다 흡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수가 뭐냐면 결국은 이 입장에서는 재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자가 없는 사주예요. 이 남자 사주에서. 남자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없고,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인성은 있죠.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있는데,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식신상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금이 없다는 거야,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없는 사주. 금수가. 자, 요것이 식신상관, 이것이, 자, 정제, 편재, 재성. 식상과 재가 없는 사주는요, 여자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야. 여자들이 어떤 필링이 많이 이렇게 육감적으로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야, 저 남자가 나한테, 남편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느낌이 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없으면은.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정말 표현하는 것 같은데 상대편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자꾸 뭐에 의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와닿질 않아요. 이게 식신상관이 없으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결과물인 재가 없을 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신상관에서, 자, 식상, 이게 이제 사랑 표현이잖아. 플러스 이 재성인데, 식신상관이 있고 이게 재성이 없을 경우는 내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야. 사랑한다 얘기인데 뜨고 대상이 없잖아. 재가 없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재성은 있는데 식신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 이게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즉,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사랑한다는 식상 표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도 또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식신상관이나 재성, 둘 중에 하나 있는 것도 문제고, 다 빠져 있는 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꾸 옛날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냥 옛날 얘기 꺼내는 거는. 지금 40, 50대만 돼도 그래요. 벌써 20, 30대하고 또 달라.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이 아는 게 많다는 거는 결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적당히 알아야죠. 그 이상으로 요즘에 그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고서 계속 새로운 걸 보니까 새로운 게 계속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나한테 어떤 와닿는 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돼? 내가 알고 있는데 와닿는 게 없으면 그게 불만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식상하고 재성이 없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런 사람 결혼하면은 그게 큰 불만이 되고 또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식신상관 재성이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쓴 이유가 여자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분이 있는데 말을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 고맙다. 이 표현을 안 해요.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말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안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연애하기도 힘든 사주예요. 이 남자가 인성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걸 원하는 거야, 남자가 오히려. 식신상관에서 내가 상대편한테 표현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없잖아. 인성만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 전에 연애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답답한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이 남자를 오히려 남자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여자들이 처음에 쉽냐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도 잘 안 돼. 또 결혼 생활에도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제가 가끔씩 한번 있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해. 이 결혼을 하려고 했으면은요, 이게 결혼을 하면은 연애 시절하고는 또 다르게 나를 완전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이게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는 걸 안 하면은요, 이게 반드시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내가 자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될 개연성이 다분히 있죠. 식상이 없으니까. 특징이. 그리고 이런 사주가 또, 이 무진이 이게 괴강도 되고 백호도 되고 간여지동도 되죠. 이것도 간여지동이죠. 이건 양인. 이게 음간의 양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기질은 굉장히 강한 사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강기질이야. 여기다가 비견겁제가 강하죠? 고집불통, 자존심 강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순화되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은 나름대로 잘해. 직장 생활.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이제 관인 상생이 되면은 여기 이제 이게 관이잖아요. 여기 인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인데 이렇게 이 기운이 바로 이렇게 치질 않고 이렇게 인성으로 가서 나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요건 조금 순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관인 상생이 있으면 그나마 여자를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기운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직장 생활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져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식상 플러스 식신상관 재성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자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없을 때, 이 결혼 생활할 때 이게 소통 문제 때문에 좀 싸울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